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오늘은 사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풍경을 만났을 때 사진기가 없으면 이런 행동도 합니다. 이 풍경 좋다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앵글을 만들어서 하곤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항상 하시는 게 한쪽 눈을 이렇게 감으십니다. 한쪽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양쪽 눈을 다 뜨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화면 안에, 이 작은 프레임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눈은 두 개예요. 카메라의 눈은 어떻죠? 한 개입니다. 우리 눈은 두 개가 동시에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봤을 때, 저쪽으로 봤을 때를 한 번에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3차원이구나. 이것이 입체감을 가지고 있는 형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한쪽 눈밖에 없게 된다면 사물을 굉장히 평평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은 3차원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3차원을 다 표현해 주지 않죠. 이것을 압축해 놓은 2차원적 평면적인 형태로 구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눈을 한짝 감는 거죠. 그랬을 때 사진에서는 지금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이 대상을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2차원적 요소 안에서는 이게 이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요소들, 여기 그림이 걸려져 있네, 여기 창문이 있네, 여기 이상한 모형들이 있네, 이런 것들이 다 사진의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찍는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언정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진의 구도는 굉장히 정화된 단순함 또는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은 백이다. 왜 백이냐?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내가 보여주고자, 내가 강조해주고자 하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위해 그거에 필요 없는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빼는 겁니다. 물론 직접 가서 이렇게 개입해서 그거를 빼낼 수도 있겠지만 화면 안에서 백이라는 것은 보통 조명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도를 바꾸면서 그 필요 없는 대상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카메라를 들이대기 전에 우리 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 첫 번째, 아웃라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대상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그 대상 외에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아웃포커스 기술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내 배경에 무엇이 있던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선명하게 나오고 그 외의 것에는 눈이 잘 안 가게, 시선이 뺏기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아웃포커스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대상을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 배경과 대상이 굉장히 구분이 딱 지어지게 되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이유는요, 단순한 배경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내 스튜디오를 가면요, 보통 이제 검은색이나 흰색 배경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상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색 벽, 그냥 콘크리트 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시선을 많이 대상 외의 것에 뺏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진을 찍기 전에 우선 눈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건물이 벽이 있다고 칩시다. 벽이 있고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앵글을 이렇게 틀면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다른 전봇대나 다른 것들도 보이게 되죠. 이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깔끔하게 이 사람의 아웃라인만 강조할 수 있는 배경을 먼저 눈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감입니다. 왜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카메라로 앞에다가 플래시를 놓고 앞에 인물을 세워두고 뻥 촬영을 했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왠지 앞에서 펑 플래시를 터뜨리면 사람이 어딘가 좀 못생기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앞에서 펑 플래시를 터뜨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평평한 빛을 앞에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입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얼굴의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요소는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쬐고 있고 옆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턱 밑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졌구나, 입술은 튀어나왔구나, 눈은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는데요. 앞에서 펑 때리게 되면 모든 그림자를 없애주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질감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바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에서도 질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 이런 나무의 결들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같은 것들이죠. 사진에서 질감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정면에서 들어오는 빛을 그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만들어주고 있을 때 그 대상의 깊이감과 질감이 훨씬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이 대상물의 질감을 촬영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정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사선에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물체를 돌릴 수 있다면 약간 빛의 사선 방향으로 틀어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요소,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은 굉장히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휠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터빈 같기도 하고요. 근데 패턴은 정말 많은 곳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디에도 있을까요? 셔터,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내리는 셔터에도 일자의 패턴들이 있고요. 벽돌들, 그런 것도 패턴이 될 수 있죠. 이 패턴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 존재해 있지만 이것들을 패턴으로 인식하고 촬영하는 것은 사진 작가의 눈입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패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서 빼낼 것인지를 미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컬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피사체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캐논 카메라, C사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더 뭐 따뜻한 느낌이 들고 N사의 카메라로 촬영하면 좀 더 사실적인 색깔이 돈다 라고 하셔서 그 색깔 차이 때문에 그 카메라의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사진기가 아닌 사진 작가의 눈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화려한 이유는 화려한 색상이 도는 카메라 설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이런 상황을 내 구도 안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배경이 내가 카메라 사진 작가가 어떤 앵글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배경이 사진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촬영을 하기 전에 유심히 대상을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 저렇게 찍었을 때 배경과 피사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눈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앵글이라고도 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게 벤치인데 벤치의 이제 팔걸이 밑에 부분이니까 굉장히 몸을 낮춰서 촬영을 했겠죠. 사진이 조금 다르다, 비범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느끼십니다. 어떤 분들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실 때 항상 이렇게 촬영하세요. 서 있는 채로 내가 평소에 대상을 바라보던 앵글로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편안하긴 한데요, 뭔가 비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는 앵글이거든요. 많은 사진 작가들이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들어 누워서 촬영을 한다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앵글을 찾기 위해서 몸을 계속 움직이고 숙이고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진기를 들고 있지 않아도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평소에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봤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대상의 사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선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시면 들고 움직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카메라의 화각은 인간의 화각보다 더 좁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이 앵글이 좋겠어. 그때 카메라를 들이대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눈은 좌우로 넓게 보고 위아래로는 상대적으로 좁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두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포맷은 두 가지죠. 가로, 세로. 자, 가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선이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우리 모든 종류의 텔레비전도 좌우로 길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봤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선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약간은 가로보다 어색한 시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세로 포맷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하지만 가로, 세로 포맷의 차이를 결정할 때는요, 사실 저는 세로선을 강조해야겠다, 가로로 편안함을 줘야겠다라기보다는 만약에 가로로 촬영했을 때 다른 것들이 이제 시야에 들어온다면은 저는 세로로 바꿔서 방해되는 요소를 빼버리고 촬영을 할 겁니다. 저는 이걸 군더더기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강조해주고 싶은 대상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선을 강조할 때 우리는 카메라로서 돌려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요소로는 포맷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메라의 포맷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35mm 소형 필름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필름의 사이즈입니다. 그거를 DSLR 카메라가 그대로 같이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필름의 종류와 카메라의 포맷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1대1 정방형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중형 카메라로서 핫셀블러드로 대표되는 포맷인데요. 35mm 필름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형 카메라 포맷 중에서 파노라마 포맷이 있습니다. 6cm에 12cm, 17cm군요. 12cm도 있고 17cm도 있는데 이 사진은 6:17로 만들어진 포맷, 파노라마 포맷입니다. 파노라마 포맷을 볼 때는 굉장히 좌우로 시원하게 트인 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카메라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메라로 이렇게 다양한 포맷을 연출하는 방법은요, 포토샵을 이용한 크롭이 있습니다. 네. 그 크롭 기능을 통해서 나는 원본 그대로 사용하겠다. 아니면은 원래는 이만한 더 큰 사이즈의 화면이었을 수 있겠죠. 이거를 줄여서 사용하겠다. 랄지 아니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대 3 비율로 촬영된 사진을 나는 이 정도 잘라서 정방형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잘라서 좌우로 시원한 효과를 얻겠다. 이렇게 의도해서 나중에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한 편집은 포토샵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가 독일에 지은 미술관입니다. 굉장히 직선과 선들이 칼같이 맞아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
균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 라인들을 전부 다 수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건축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높은 건물이다라고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원근감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직선 라인을 강조해주기 위한 균형이 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한 구도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화보 촬영인데요. 이때도 물론 균형 있게 수직과 수평을 또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앵글을 틀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느낌도 함께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눈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정지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흘러가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진의 장노출이나 아니면 순간 포착처럼 어떤 셔터 속도로 인한 효과들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먼저 인식하기보다는 이것은 카메라의 결과물로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빠른 순간에, 물이 튀는 빠른 순간을 일시적으로 잡아낸다. 이건 우리 눈이 해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카메라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줌으로써 이것이 표현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아주 느린 장노출로 인해서 이렇게 흐릿하고 모호하지만 뭔가 더 디자인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오직 셔터 속도를 늦춤으로써만 표현이 가능한 사진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황금분할의 이야기입니다. 황금분할은 1대 1.6, 즉 화면을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했을 때 그것이 겹쳐지는 이 부분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놓으면 강조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법칙인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진도 황금분할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로로 3분의 1, 세로로 3분의 1을 했을 때, 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대상의 얼굴과 눈 부위가 겹쳐지는 이 부분에 있죠. 게다가 밑에 땅의 비율과 하늘의 비율이 3분의 1 지점에서 나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물을 강조할 때는요, 보통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 바라보는 눈을 위주로 황금분할 위치해 놓고요. 풍경을 촬영할 때는 땅과 하늘, 그리고 뭐 기둥이나 서 있는 나무 같은 것으로 황금분할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응용을 한다면 대각선으로 3분의 1, 3분의 1 대각선 황금분할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사진을 찍기 전에 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